이게 바로 간척지인가요? 예, 다 간척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인물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예, 목소리 제가 들어봤는데요. 어우, 정말. 예, 짝꿍 옆으로 앉으시고. 떨어뜨렸어? 답사지에 왔습니다. 교재는 45쪽에 있어요. 45쪽을 보시고요. 제가 지금 앞에 지도를 펴놓은 게 현재의 군산 지도인데 거기서는 안 보일 테니까 그 지도가 위에 교재 45쪽에 있습니다. 45쪽에 있고 진안선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거 보이나요? 교재에. 이 선이 1920에서 23년 후지 간따로의 이 불이흥업 주식회사에서 간척한 제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재에서 이 선 밖에는 다 우리가 간척한 거예요. 1970년, 60년 후반부터 70년, 80년, 90년 지금 새만금까지 계속 늘어나서 이 선 밖에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럼 이 까만 실선 안이 일제 때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거의 군사는 어디였을까? 그게 왼쪽 44쪽의 지도를 보세요. 거기에 제가 써놓은 비흥도 찾아지나요? 가도, 전방산, 오식도, 내초도, 간해도, 이비도 보이죠? 이 이비도, 간해도 이 부분 안쪽으로가 일제 때 간척한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내초도, 오식도, 가도, 그 다음에 비흥도, 비흥도가 지금 새만금 방조제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이 지도는 1872년 지방지도인데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에 가면 무료로 원본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지도가 필요하시면 학자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규장각 원문 검색 서비스를 치시면 그 안에 우리의 해동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1872년 각 지방별로 칼라로 만들었던 지도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44쪽의 아래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비흥도의 비흥공원 위에 정상에 정자가 있어요. 그곳에서 군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에 오식도 보이죠? 내초도, 가도 써놓은 데 보이죠? 이게 일제 때는 전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0년 이후부터 계속 우리가 확장한 간척 결과예요. 자, 그럼 한 장 앞으로 46쪽을 보시면 이게 1911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이 지역의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물결처럼 선을 이어진 건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건 간석지예요. 뻘이 왔다 갔다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자리, 요 섬이 저 뒷산입니다. 저거, 저 둥근 찐빵처럼 생긴 거, 요 방향이에요. 저 두 개 중에 빵 두 개 있잖아. 빵 두 개 중에 오른 거, 그 오른 것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 네, 요 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댐 자리가, 저수지 자리가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간석지였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911년 발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가 1933년에 간척 사업을 이제 23년에 완성했으니까 그 완성하고 윗지도를 막은 지도예요. 아래가 보이죠? 요거. 그래서 요 선을 제가 그려놓은 게 여기에요. 아까 앞쪽에 진한 선 실선으로 해놓은 거 요거예요. 요것이 북쪽에 간척한 거고 남쪽에 간척한 게 요거예요. 여기를 막아서 이 산이, 여기 어은리라고 하는 영병산이 바로 저 산입니다. 전부터 뒤에 뒷산 맨 높은 산이죠. 저기 꼭대기에 뭐 기계 하나 보이는 건물, 거기가 영병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변산이 이곳이 과거에 바다였어요. 여기가. 그러면 옥구저수 제방이 여기니까 요 아래가 다 바다였다는 뜻입니다. 간척지예요. 850정보. 이게 100만 평. 약 650정보. 저 뒤에 굴뚝들 보이죠? 그 굴뚝과 이 저수지 사이가 간척지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보이는 굴뚝들은 뭐냐? 이 선 밖이에요. 요 선, 요게 일제 때 제방이옵니다. 요게 후지 간다라고 했던 제방이 여기에요. 바닷물 막고. 그러면 여기에 섬들이 지금 있잖아. 내초도, 오식도, 비흥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비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는 이 섬들의 안쪽만 막은 거예요. 이만큼. 요렇게 막고 여기가 화산인데 이 화산이 저거예요. 저 트럭 하나 있죠? 빨간 트럭. 전봇대 옆에 있고 그 뒤에 오른쪽에 산 보이죠? 그게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란 말. 그래서 이 영병산과 화산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간척으로 해서 바닷물이 들어온 걸 막고 논으로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북쪽으로 간척지 만들고 이게 합해서 도합 750만 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간척하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이 저수지를 탱크형으로 쌌다 그런 얘기. 쌌는데 저렇게 저게 거궁도로 가만 섬일 텐데 그리고 저희가 성산이에요. 저 높은 데가. 그 성산으로 해서 여기는 그야말로 다 쌌죠. 여기까지는. 요 마산까지는 완전히 온전하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쪽이 물 들어오는 초입이 바로 우리가 올라왔던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 도로 앉으시고. 선생님 뒤에 위험한데 잠깐만 하면 땅값이 떨어질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해서 한 번도 제가 떨어진 사람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대목만 제가 읽어주는 아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안한 사람 아래로 내려와서 앉으세요. 제 9권에 포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한번 112쪽이네요. 자, 여기에 이제 와서 참여하는 김제의 둥지를 텄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김장섭, 한기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들렸군요. 여기에 와서 이 간척 사업에 참여하는 김제 외리 내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김장섭, 한기팔, 그리고 남상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남상명은 이제 죽고 끝까지 이제 한기팔하고 이 김장섭은 살아요. 그런데 이 김장섭과 한기팔이 여기에 이 간척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1925년에 대홍수가 옵니다. 1년 전인 24년은 대가뭄이 있었고요. 실제입니다. 그 1년 뒤인 1925년에는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는 그러한 당시의 기후적인 특징을 이 간척 사업에다가 동원해서 여기 지금 이 밑에 이제 우리 그 운막집을 짓고 우리 조선인들이 와서 지금 간척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연구 소작권을 주겠다. 두 번째, 참여하는 인건비를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 일하는 노동. 그리고 3년간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게 당시 조건이었어요. 실제 조건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시다하고 이동만이 개입을 해서 식비를 착복한다거나 돈을 제때 안 준다거나 얼마씩 떼어서 준다거나 이런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설 속에서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작업하는 과정도 여기가 표현이 되고 25년 물난리가 났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이 댐이 무너지지 않게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게 제방을 맡아서 뛰어가는 사람과 한 그룹은 저 앞에 바다로 나가서 방조제를 막으러 가죠. 이런 사이에 뭐가 벌어져요? 한기팔의 큰딸이 이 동생들 둘을 지붕으로 막 올려놓으면서 본인은 익사당합니다. 그리고 김장섭의 이 어린 애기는 익사돼서 죽고
이런 처참한 장면이 전개되는 게 바로 이 옥구저수지 남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북쪽은 언제 언급되냐? 일본인들이 이주돼서 왔을 때. 그 이주돼서 와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섣빠지게 일을 해서 했는데 땅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20분의 1밖에 안 주고, 더군다나 일본은 그거를 무료로 집까지 이 현대식으로 지어서 텃밭도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내노라 하는 이런 집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정작 공사에 참여한 조선인들 3,000명은 움막집에다가 이렇게 하게 하고 물으니까 다 떠놀라가고 이러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아리랑 읽어주는 아리랑 9권 제3부 어둠의 사나. 간척 농장의 모든 소작인들은 총동원되어 두 패로 갈라졌다. 한 패는 저수지에 배치되었고 다른 패는 바다 방죽에 배치되었다. 방죽이 터진 것이 아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비가 줄기차게 퍼부어대는 어둠 속에서 소작인들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간격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무원과 농감들이 종을 흔들어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하는 시끌벅적한 북새통을 거쳐야 했다. 불이라고는 밝힐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만큼 일이 처리된 것은 소작인들이 솔선해서 몸과 마음을 한 덩어리로 뭉친 때문이었다. 모든 소작인들은 계속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자기 앞에 방죽에 이상이 생기나 어쩌나를 줄곧 살펴야 했다. 그들은 논에 대한 걱정은 진작 접어버렸다. 논길을 타고 방죽으로 오는 동안에 벌써 논들이 물에 잠겨버린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새로운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이 자꾸 차올라 방죽의 비탈로 조금씩 밀려 올라가면서 떠오른 것이 집 생각이었다. 간척지 전체에 그리 물이 불어나면 집들이 무사할 리 없었던 것이다. 잠시도 그칠 새 없이 퍼부어대는 폭우를 수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수지의 범람을 막으려고 저수지 수문에서는 물을 쏟아내고 폭우는 줄기차게 쏟아지고 바다 방죽에 있는 수문들은 그 많은 양의 물을 바다로 내쏟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간척지의 물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집이 어찌 될랑고? 물이 다 차겠는디? 얼마나 찼을꼬? 방거정 찼을란지도 모르겠는디? 그리 되면 큰일 큰 탈 아니여? 탈이고 말고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덜. 여거는 어쩌고? 그들은 밤비를 너무 오래 맞아 벌벌 떨면서 집 걱정을 했다. 그러나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 방죽을 지켜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간척지에 물이 너무 불어나 집으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한편 가장들이 없는 집집마다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토방을 넘은 물이 마루로 차오르면서 벽에 붙은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돼지의 깨끗거리는 비명소리와 닭들이 ቁ꾸대거리는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와 빗소리에 섞이기 시작한 또 그쯤이었다. 마루를 넘어선 물은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엄니, 엄니. 막내딸이 겁질려 월전댁에 치마를 붙들고 매달렸다. 아이고 매일을 어쩔 거나. 월전댁이 방안을 휘도는 물을 내려다보며 부르짖었다. 등잔에 흐린 불빛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목침이며 나무 잿더리가 물 위로 떠올랐다. 부지지직 집 어디선가 울리는 소리였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집이 물에 잠기고 떠날라가고, 그래서 한기팔의 큰딸은 두 동생을 지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익사당하죠. 이렇게 해서 1924년, 25년 이 시기에 가뭄과 극폭우가 쏟아졌던 그 당시의 기후 상황이 이 옥구저수지의 남쪽 조선인들의 그 움집 같은 곳에 들이닥쳐서 이들이 귀한 생명을 잃어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여기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 차량이 드나드는 저 길, 저 포크레인 길로 해서 저 파란 지금 볏짚을 쌓아놓은 저거 뭐라고 불러요 요즘? 공룡알. 공룡알이라고 하면 더 어울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 저기까지 바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간석지입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런 간석지의 공간이, 우리가 이거를 상전벽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전벽해가?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잖아. 뻘밭이 땅이 된 거잖아요, 논이. 그렇게 해서 우리 코앞에 보이는 이 드넓은 평야지대에 조선인들이 여기에서 버겨내면서 온갖 착취와 수탈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건비니 뭐며 다 그렇게 빼돌리는 요시다와 이동만의 이런 것들을 참아내야 했던 것은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니까